부등식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위아래 식을 잘 보세요. 연립부등식을 풀려면 위아래를 연립해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는 충분히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6.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죠. 위 거를 풀게 되면 넘기면 2x, 넘어가면 k-3. 2로 나누면 x는 2분의 k-3보다 작다가 돼요. 근데 하나는 수를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 뿐이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얘도 분명히 어떤 것보다 작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만약에 얘가 크게 이제 세종일 겁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2분의 k-3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아니면 2분의 k-3이 위치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아니면 2분의 k-3이 이 마이너스 3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총 세 가지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여기 범위가 되고 그럼 흰색과 빨간색의 공통 범위가 답이 얘가 되나요? 아니겠죠. 답이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는 얘가 답이 될 거라 아니겠죠. 그럼 저건 답이 아니겠네요. 그럼 이건 답이 됩니까? 그러면 얘는 그렇죠. 얘는 답이 되죠. 이 초록색과 흰색의 공통 부분은 흰색인 거니까 흰색이라는 얘기는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는 답이 안 되지만 얘는 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얘랑 둘이 같아졌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그럼 흰색과 파란색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여전히 얘죠. 그렇죠? 어차피 얘는 둘 다 안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3은 안 가졌으니까 그럼 얘가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걸 식으로 쓰시면 돼요. 2분의 k-3이라는 이 위치는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큰 데 있거나 아니면 같아도 상관이 없다.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k-3 마이너스 6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부등식의 해가 우리끼리의 표현은 연속부등식이었죠. 그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하는 건데 이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급하게 풀 수는 없고 이렇게 순서에 맞게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을 연립하는 거죠. 그럼 1번 부등식 넘기면 3x, 넘어가면 7-a. 얘는 2번 부등식 넘기면 2x. 이쪽이 크죠? x쪽이. b가 반대로 넘어가니까 7-b. 이렇게 되겠네요. 그 위아래를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x는 3분의 7-a. 여기 x는 2분의 7-b. 그러면 상황상 어떤 상황이냐면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어떤 값, 3분의 7-a라는 값보다는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하는 이런 수직선의 모양이에요. 얘는 2분의 7-b라는 값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얘네들을 적당히 붙여서 이 답을 만들어야 돼요. 공통 범위가. 그럼 당연히 얘가 오른쪽, 얘가 왼쪽에 있어서 이런 그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얘가 3분의 7-a. 얘가 3분의 7-p.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게 만들려면 이런 모양이 됐어야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는 저 답에 맞추어서 답이 나오려면 이 값이 위치상 마이너스 1, 이 값이 3이었다는 것 이해되실까요? 괜찮아요? 네. 그래야 딱 요 답이 이렇게 답이 맞게 나올 테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7-b는 마이너스 3, b는 10. 이건 7-a는 9,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각각 a, b를 구하면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절대값이 두 개 나오는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 문제 풀이법 두 개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두 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헷갈리라고 두 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머지 한 풀이는 그래프를 그려드릴 텐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으셔야 될 테고 그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부등식의 해가 x가 a보다 작고 또는 x가 b보다 클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셔도 돼. 자, 첫 번째는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저걸 풀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죠. 절대값이 두 개 나오면 절대값이 각각 0이 되는 x값을 뽑아내요. 앞에 거는 절대값 0이 되려면 1 들어가야 되고 뒤 거는 0 들어가야 되죠. 걔를 수직선을 이렇게 표현해요. 수직선상 당연히 0이 왼쪽에 있고 1이 오른쪽에 있죠. 범위를 나눌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보다 작은 범위, 얘보다 큰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다시 1보다 큰 같은 범위,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1번, 2번, 3번 요 범위로 나눈다. 그래서 1번 범위보다 차근차근 좀 귀찮아도 이거는 약간의 노가다성이 필요합니다. 범위를 먼저 써줘야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 1번 범위죠. 그러니까 등호를 붙이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왼쪽에 붙였으면 오른쪽은 떼는 거고 한쪽 붙이면 한쪽 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절대값 풀어주는 거예요. 0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여기 절대값은 안에가 음수가 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여기는 x가 나올 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관계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4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1번 범위에 답을 쓸 때는 이게 답이 아니고요. 얘랑 겹치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얘가 답이 아니고 x가 0보다 작으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답이 이제 맞더라.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라는 거죠. 무턱대고 얘가 답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사이 0 이상 x가 1 미만에서는 여기다가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여전히 음수예요.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올 텐데 여기는 이제 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x가 그냥 나오죠. 이렇게.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남은 게 이렇게 돼요. 해석해야 돼요.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있는 x의 수를 집어넣으면 부등식은 거짓이 되죠. 결국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는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참이 되지 않으니까. 부등식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등식이 참이 되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 만약 이 범위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했어요. 그럼 일단 참이 되죠. 그럼 이게 반대가 돼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를 집어넣으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계산법상 늘 이렇게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가 전부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범위 자체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부등식이 거짓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수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해가 아니다. 결론 여기는 해가 없다가 돼요. 두 번째, x가 1 이상일 때 x가 1 이상일 때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죠. 그럼 둘 다 양수를 벗겨내면 x-1 더하기 x 이렇게 돼요. 그럼 2x 넘어가면 6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 그럼 답은 이 답과 이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쓰셔야 돼요. 그럼 누가 답입니까? 그러면 둘 다 크니까 더 큰 숫자 쪽에 있는 게 겹치겠죠. 이게 답이에요. 답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왜 또는이 붙냐면 이게 공통은 아니잖아요. 예인 동시에 예인 수는 없거든요. x가 0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있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범위에서 답은 이거고 3번 범위에서 답은 이거니 둘 다 답이 된다 뜻이죠. 그러면 얘도 답이 될 수 있고 또는 x가 1보다 3보다 크다. 자, 답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a가 마이너스 2이고 b가 3임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을 더하면 1이 정답이다가 되죠. 여기까지요. 식으로 풀어드린 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혹시 설명을 들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저게 좀 귀찮긴 하지만 난 저게 좀 더 지금 나한테는 이해가 편하다라면 일단은 그건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둘 다를 쓰는 게 좋은데 둘 다를 쓸 수 있는 게 좋지만 지금은 그냥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일단 이해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뭐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2x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다음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렇게 풀죠. 2x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식으로 푼 거고,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게 되면 좌변을 y라고 둬요. y는 x 플러스 1, 1차 함수가 되죠. 기울기 1짜리면 y좌편이 플러스 1인 직선이 돼요. 얘도 y라고 둬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네 둘을 좌표 평면 위에 그려봐요. 그럼 얘는 기울기 1이면서 y좌편 플러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요. y는 x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x좌편이 마이너스 1, y좌편도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구하는 x의 범위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밑에 있는 그래프로 해결해 보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요 초록색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파란색 직선보다 크다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크다는 뜻이 이쪽이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위치관계상. 무슨 말 이해됩니까? 크다, 위에 있다. 작다, 아래에 있다. 그럼 지금 x의 범위상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언제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이너스 1 빼고 전부 다. 여기 있는 x값이 주어지게 되면 여기 어떤 x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x값을 집어넣은 초록색의 함수값과 여기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파란색의 함수값 중에 이쪽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여기는 x를 집어넣어요. 똑같은 x인데 초록색에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파란색에서 집어넣은 함수값보다 더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함수값이 더 크게 나온다를 성립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같을 때, 교점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해야 되니까, 더 위에만 있어야 되니까 같아서는 안 된다고, 더 위에 있으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을 주게 되면 그래프가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성립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성립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지는 않죠. 이렇게 쉬운 방식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해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를 풀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를 는 y로 두세요.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그리고 오른쪽도 y라고 두세요. 부등호의 왼쪽 오른쪽을 각각 나누어서 y는 5. 근데 y는 5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x축 평행한 위로 5칸 가 있는 평행한 직선. 그 정도 알잖아요. 근데 얘를 못 그리는 거거든, 얘를. 근데 이거 우리가 좀 전에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둘 다 양수 2x-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요 사이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아까 한번 했으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앞에 거는 음수인데 뒤 거는 양수가 되죠. 잘못 썼다. 앞에 거는 음수인데 뒤 거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작을 때 더 왼쪽. 그럼 얘 음수니까 둘 다 음수 붙여 나오면 이렇게 음수 바뀌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운데 어차피 부등식 풀 때도, 이게 식으로 풀 때도 이걸 다 계산했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빨리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구간이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x가 0, 하나는 x가 1.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2x-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뭐 너무 세밀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기울기 2,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약간 45도가 기울기 1이니까 걔보다 좀 더 급하게 y축에 가까워지면서 y좌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 근데 y좌편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느낌이구나. 이게 y는 2x-1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x에다 1 집어넣어 보세요.
이게 얼마 나오냐면 1 나오죠. 이 그래프가 1,1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0에서 1 사이, 여기 가운데죠. 요 사이 값에서는 y는 1이라는 x축 평행 직선. y는 1, 여기 있잖아요. y는 1. y값 1이잖아요. 여기서 x축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y는 1. 그럼 x가 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얘랑 대칭 관계이면서 y좌편이 마이너스 1인 거. 근데 얘 x의 0지 물어보세요. 얘 뭐 지나가냐면 0,1 지나가죠. 여기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0,1을. 얘랑 대칭 관계로 이렇게 기울기가 한 요 정도 되는, 마이너스 2 되는 이런 직선이 나타나죠. 그래 보니까, 약간 얘는 항상 그래요. 절대값 플러스일 때,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의 그래프는 얘 0 되는 값, 얘 0 되는 값 두 개를 기준으로 약간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가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뭐, 약간 바가지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물바지 모양? 뭐 이런 건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가운데는 평평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이런 그래프.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았어, 이제. 그렸어. 얘만 그리면 돼. y는 5. y는 5면 얘가 y는 1인 거니까 y는 5는 한 여기쯤 있을까? 여기쯤에 있다고 치는 거죠. y는 5. 자,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물바지 모양의 그래프가 y는 5보다 더 크다라는 뜻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흰색 그래프가, 지금은 색깔로, 흰색 그래프가 하늘색 것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랑 이 범위가 흰색 그래프가 하늘색 y는 5보다 더 위에 있을 때죠. 맞나요? 그럼 그때 우리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 x축의 범위,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쯤에 x축이 있다고 치면, 그럼 언제 언제 어떤 x가 주어지게 되면 흰색 그래프가 하늘색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치 찾아야 돼요. 여기 위치. 그리고 여기 위치, 교점 있죠? 이 교점 위치를 찾아주면 돼요. 그 답은 여기죠. 여기는 x값, 이게 x축이잖아요? 여기는 x값의 범위들이 전부 다 이 부등식, 흰색 그래프가 하늘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도록 만들어지는 범위, 저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범위는 이 빨간색에서 나와요. 그럼 얘보다 크다 또는 얘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얘를 찾으면 돼. 선생님, 이 위치 어떻게 찾습니까? 이 위치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죠? 이 위치는 y는, 여기 안 써놨네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직선이잖아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란 직선과 누구의 교점이냐면 y는 5의 교점이에요. 보통 연립할 때는 얘네들이 같이 두잖아요. 같다. 그럼 이항해보면 x는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 위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 위치는 y는 2x 마이너스 1과 y는 5의 교점을 찾는 거죠. 이 두 직선의 교점. 얘네들이 같다고 두면 되겠네요. 그럼 2x는 6이니까 따라서 x는 3. 여기 3인 거예요. 정답은 x가 3보다 클 때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가 내가 원하는 답이었고, 이게 a가 마이너스 2, 위치상 b는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프를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위치 관계로 문제를 푼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몇 번 연습이 되면 이게 더 빨라요. 아까처럼 막 이거는 일일이 다 쓰는 건 노가다잖아. 손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게 더 빨라지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건 연습하면 빨라져요. 딴 걸로 해볼까요? 연습 문제? 딴 거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x-1, x-2. 얘가 4보다 작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번에는 부동 반대로 해서. 다음에 범위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제 식으로 풀 수 있지만, 식으로 푸는 거 생략하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범위. 머릿속 미리 떠올려야 돼요. 이거 바가지 모양이겠구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절대값 두 개의 합의 그래프는 이렇게 물바지 모양. 그럼 x는 저 절대값 0 되는 값 중에 작은 거 1. 여기 x는 2.
그리고 생각해야 돼. 아, 이렇게 했구나. 대략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 x가 2보다 클 때니까 이거 둘 다 양수인 것. 둘 다 양수? 그럼 저 안에 있는 관계식 두 개를 덧셈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2x-3.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여기 뺄셈, 여기 뺄셈 덧셈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가운데는 큰 거, 얘는 마이너스, 작은 거, 얘는 플러스. 그렇죠? x가 1보다 크지만 2보다 작으니까 앞에 거는 플러스, 뒤 거는 마이너스. 그럼 앞에 거는 플러스, 뒤 거는 마이너스.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 1 나오죠. 여기 가운데는 y는 1이에요. 이렇게 세 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나는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요. 이거 y는 4. 그럼 여기쯤 있다고 치고 y는 4. x축은 여기쯤에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는 거니까 이게 x축이에요. 그럼 여기 x값이 1, 여기 x값이 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이 점과 이 점을 찾아내야 되죠.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먼저 찾아요. 찾아서 뭐 할 건데? 이번에는 위치관계가 이 물바지 모양의 흰색 그래프가 하늘색 4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하늘색보다 흰색이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그럼 여기 위치부터, 근데 이 값은 안 같죠? 같으면 된다고 된 게 아니고 작기만 해야 되니까 같지 않은 이 범위부터 이 범위까지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가 되는 거죠. 문제를 성립하는 x의 범위. 저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약간 아주 단순한 연립 방정식이에요. 얘랑 얘랑 연립하는 거예요. 이 위치 찾으려면 y는 2x-3과 y는 4를 이렇게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넘기면 7이 되는 거니까 2x가 7, x는 2분의 7. 3점 얼마 정도 되는 거? 3.5 정도 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y는 4의 교점이죠. 그럼 넘기면 1 남죠? 그걸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요 사이 값이니까 x는 2분의 7보다 작다. 그럼 아까처럼 일일이 푸는 것보다는 이게 빨리 이해하면 이게 연습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상. 근데 강연은 아니에요. 앞에 게 좀 아직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지금 막 배웠더니 선생님은 쉽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게 이 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위주로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둘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은 이걸로 해보시고 한 번은 저걸로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로 푸는 게 편하다 판단되면 빨리 그래프로 옮기는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7번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7번은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죠. 저 절대값 하나를 이항시키면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은 아까처럼 저런 그래프 아니에요. 약간 Z자 모양 비슷하게 나와요.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약간 Z자 모양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문제 있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림이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럴 때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때만. 그럼 이게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은요? 아까 1번 식으로 푸는 것처럼 물론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이제 이거 막 배워서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여러분한테 좀 미안해서 너무 여러분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여기 밑에는 7번 문제 같은 거는 아까 1번 풀 있죠? 식으로 푸는 거 그걸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선생님 두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으로 푸는 거.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있는 3x-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안에 들어있는 3x-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절대값을 풀려면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게 양인지 문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더 보고 음이라고 하면 더 보시는 겁니다. 그럼 넘기면 3x a 다시 양면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일단 범위예요. 그럼 얘는 반대로 x가 3분의 a보다 작을 때가 범위겠죠. 그럼 x가 3분의 a보다 크다는 뜻은 저 절대값이 양수였다는 뜻이니까 그냥 나올 겁니다. 그리고 8 이렇게
넘겨요. 그럼 3x 8 플러스 a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8 플러스 a가 되죠. 괜찮습니까? 자, 보세요. 얘랑 얘랑을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에 뭘 찾는 거냐면 교집합을, 그러니까 그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죠. 근데 얘는 3분의 a고 얘는 3분의 8 플러스 a인데 a가 그냥 실수로만 돼 있죠. 양인지 민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둘을 연립해서 공통해를 찾아야 되는데 a가 만약 양수면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이쪽이 더 큰 건 맞네요. 얘는 3분의 a가 커 a 플러스 8이 커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a 플러스 8이 크죠. a가 양이든 음이든 똑같은 수에다 8을 더했으니까 이쪽이 더 커요. 그럼 얘네 둘을 공통범위 찾으면 얘보다는 커놨지만 얘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나와요. 이런 범위. 3분의 a보다는 크지만 3분의 8 플러스 a보다는 작다. 이게 범위예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확히 풀면 그렇다는 거죠. 얘도 풉니다. 저기 안에 있는 게 바깥에 마이너스 끌고 나올 테니까 저쪽가 벗겨내면서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8 마이너스 a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3 앞에 있는 음수를 위에다 두게 되면 3분의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x가죠. 이거 a야 자꾸 x예요. 그럼 답은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보다는 커야 돼. 이것도 그러잖아요. a가 커요, a-8이 커요 그러면 이쪽이 크죠. 큰 수를 3으로 나눠도 여전히 이쪽이 큰 겁니다. 그럼 제가 크고 얘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3분의 a-8 얘가 3분의 a 이렇게.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붙여야죠. 어떤 걸 붙이냐면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붙입니다. 그러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또는 2번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얘가 별로 안 중요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네.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양쪽 끝값만 보려고 그랬는데 양쪽 끝값만 봐도 답이 맞는데 여기 가운데 얘가 이어준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봤어야 되는군요. 두 개를 붙여봅시다. 수직선 하나에다가 제일 작은 게 3분의 a-8 그 가운데 3분의 a 큰 쪽에 3분의 a 플러스 8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범위는 이 값을 포함하지 않고 얘도 포함하지 않고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범위는 얘를 포함하고 얘보다 큰데 얘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그럼 하늘색도 답이고 빨간색도 답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답이고 가운데 이게 색칠되어 있죠? 3분의 a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3분의 a-8보다는 크고 x가 3분의 a 플러스 8보다는 작다. 그럼 책에 보면 이게 지금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요. 얘랑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a-8은 마이너스 6. 따라서 a 값은 2가 됩니다. a 값 2를 홀랑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10. 따라서 b 값은 그냥 3분의 10이죠. 오른쪽에는 끝값이 b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a와 b를 구하면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온다. a는 2, b는 3분의 b. 이렇게 a, b가 각각 두 개 나오죠. 아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얘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 좀 더 쉬운 걸로. 얘는 좀 어려우니까 x-1 이게 막 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안 풀죠.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숫자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죠.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칸을 넘지 못하니까 왼쪽 5칸 마이너스 5, 오른쪽 5칸 플러스 5, 그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다 제일 쉬워요. 근데 이것도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y는 절대값 x-1, y는 5. 이 두 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럼 y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이게 절대값 두 개짜리는 이렇게 물바지 모양이었다면 절대값 하나짜리는 이렇게 V자 모양이에요. V자 모양. 이렇게. 좀 중요한 건 어디서 꺾이느냐가 중요하죠. 이 꺾이는 점의 좌표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 1, 그때 x에 1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 0. 1,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에요. 그 y는 5라는 직선은 이렇게, 이게 지금 1,0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위로 5칸 위로 가 있는 여기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V자 모양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요. 여기네요. 그 위치를 찾으면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 사이 값에 내가 원하는 x의 범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위 위치는 이게 음수일 때죠. 직선이 이쪽이니까 1보다 작을 때, 직선이 음수일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걔랑 y는 5의 교점. 그럼 이게 연립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4. 여기는 y는 양수일 때 x-1과 y는 5의 교점. 이걸로 넘기면 이건 x가 6일 때. 따라 답을 풀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다. 아까 이 답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도 저렇게 풀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하냐면 이 모양이 절대값 하나짜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V자 모양으로 꺾이는 그래프 모양이 돼요. V자 모양으로 꺾입니다. 단 앞에 1이 있냐 3이 있냐의 차이점은 1이 있으면 이렇게 45도 느낌으로 기울어진다면 3은 좀 더 이렇게 급격히 개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적당히 그릴게요. 이렇게 V자 모양.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 3분의 a, 0. 얘는 8. y는 8. 바라는 위치 관계는 이 V자 모양이 8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예요. 여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 사이에 x의 범위가 있으면 이 x의 범위 안에서는 이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죠. 남은 건 교점 찾는 겁니다. 교점. 여기 교점은 y는 이게 양수일 때니까 그냥 나오면 되죠. 3x-a랑 y는 8의 교점. 그러면 3x는 a 플러스 8.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a 플러스 8.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8. 여기 교점은 저 음수 끌고 나왔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얘랑 y는 8의 교점. 그럼 넘겨 해보면 얘는 3분의 a 마이너스 8. 답이 이거예요. 이 사이의 범위가 아까 말한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의 범위. 3분의 a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x가 3분의 a 플러스 8보다는 작다. 근데 위치상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가 b가 된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a 값은 이거 얼마? 2였나요? 이게? 2. b 값은 3분의 10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이게 더 쉬워요. 아까는 막 식을 다 일일이 풀고 막 다시 연결하고 수직선 그리고 다시 모으고 붙이고 좀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할 줄만 안다면 다는 아닌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의 절대값 그래프 부등식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더 쉬워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법을 좀 익혀두시기를 좀 바라고, 그리고 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정도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다른 단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y는 절대값 2x-4 플러스 5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아까 그거예요.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그리는 방식은 이래요. 얘가 0이 되는 x좌표 2, 그때 x에 2 집어넣으면 y는 5가 되죠.
2,5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저런 문제도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던 거니까 절대값 하나짜리는 V자 모양을 꺾여놓고 절대값 2개짜리는 이렇게 바가지 모양처럼 보통 그려진다. 자, 어차피 오늘 그래프로 밀고 왔으니까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일단 먼저는 그래프로,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또 다시 식으로. 얘도 그래요.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 얘랑 y는 3-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얘는 그림이 이렇게 V자 모양 꺾이되 가운데가 평평한 이렇게 물바지 모양. 얘가 0이 되는 값 1,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그럼 위치상 얘가 x는 마이너스 2, 얘는 x가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x에 1 집어넣으세요. 이 그래프에. x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1,3. 됐나요?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2 나오죠. 1,2. 여기쯤을 지나가네요, 얘는. x에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나오죠. 똑같이 마이너스 2, 같은 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3 나와요. 근데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5니까 한 여기쯤, 대충 한 여기쯤을 지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약간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남은 건 두 개 그래프 중에 이 하늘색 그래프가 흰색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더 위에 있다. 하늘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여기죠. 그죠? 하늘색이 흰색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 근데 등호 붙었다는 얘기는 둘이 같아도 되니까 이번에는 등호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x의 범위, 그리고 여기 있는 x의 범위, 여기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의 x의 범위. 그럼 여기 이제 x값 찾으려면 이제 연립해야 되겠죠?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 음수지, 이거 둘 다 음수인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얘랑 얘 교점이에요. 이 직선. 얘네들의 교점 찾는 겁니다. 그럼 연립할 때는 얘네들이 같다. 이걸 여기로 넘기면 x, 제주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4. 이 위치가 x는 마이너스 4. 이 위치는 요 x축 평행 직선 y는 3이죠. y는 3과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 얼마인가요? 0이죠. 0. 그렇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보다는 커나 같고, 같아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 붙여야 된다고 했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있는 정수값들의 합,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개수를 구하는 거면 0도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그냥 합만 구하는 거니까 0 굳이 필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프를 푼 겁니다. 이제 식으로 풀어볼게요. 식으로는 구간을 3개로 나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 1.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서 뺐으니까 가져가야 되죠?
1보다 작다. 세 번째, x는 1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그럼 이거부터 여기 범위라는 얘기죠. 1번. 둘 다 음수. 마이너스 x, 이게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 바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근데 왼쪽 값은 절대값이다 보니까 저 구간에 영향을 받는데 오른쪽은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냥 쓰시는 겁니다. 뭐 베끼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오면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나 같다. 얘랑 누구의 교점을 찾는 거죠? 저기 교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범위와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답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거 어떻게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은 마이너스 4 이상, x는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1번의 답은 이거였고요. 2번 답은 이 범위는 얘가 양수고 얘가 반대로 음수인 케이스죠.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는 그냥 나오고 이게 3-x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지워지고 여기 3이잖아요. 이렇게 지워지죠. 3도. 그럼 0 마이너스 x 따라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또 마찬가지죠. 이 범위와 저 범위의 공통 범위. 약간 느낌이 이런 거죠. 마이너스 2, 0, 1.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은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겹쳐요. 이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x가 0 이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 범위 둘 다 양수인 범위 x,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3 마이너스 x 이항을 합시다. 3x 이항을 하면 3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요, 잘못 썼네. x는 이게 넘어오면 3이 아니고 2죠. 그러니까 x는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저기 범위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 근데 이게 겹치는 데가 있나요? 3분의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은데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없잖아요. 여기는 해 없다가 되죠. 그럼 답은 여기는 해가 없으니까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죠. 이렇게 써도 답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말했지만 이게 끊어진 위치에서 다시 잇고 있죠. 그럼 그림상 이럴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여기 범위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여기서 빠졌던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줘.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흰색과 하늘색이 전부 다 답이다 보니까 이걸 쭉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도 포함시키고 계속 가다가 0까지 가는 거니까 답을 줄였으면 네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답도 이랬던 거 같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프를 좀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풀 수 있는 다양성이 나타나니까 그래프 그린 연습도 좀 하시고 더불어 이식 푸는 연습도 좀 하시고 앞쪽 단원까지는 1차 부등식을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는 차수를 좀 높여서 2차 부등식을 풉니다.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정의는 좌변식의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그게
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로 규정할 수 있는 저런 모양을 전부 다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결론 A가 0이 절대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A는 0이 될 수 없다. 2차 부등식 해와 그래프의 관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그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향 있잖아요. 이게 2차 부등식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식으로, 두 번째는 그래프로. 다시. 그럼 식으로 푸는 방식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이해하면 식으로 푸는 방식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쟤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그리고 y는 인수분해가 돼요. 일부러 인수분해 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좌변 그래프는 이차함수, 우변 그래프는 y는 0, x축이죠. 그럼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하면서 1과 2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고 있겠죠. 물어보는 거는 포물선이 x축보다 작다라는 뜻은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었죠. 이 그림상 포물선이 x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x값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서는 x가 포물선이 x축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 답을 쓴 거예요. 답을 썼더니 1 이상 x는 2 이하. 이게 답이었죠. 같은 문제인데 방향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번엔 1로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아까 위에는 등호 붙였으니까 이번엔 등호 하나 빼볼게요. 분고등호만 반대로 바꿔봤어요.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위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어차피 그래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 여기 1, 2. 자, 근데 이번에는 포물선이 x축보다 더 큰 쪽, 더 위쪽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구간, 이 영역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또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이에요. 답을 썼더니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돼요. 이해됐니? 근데 살짝 여러분이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면, 여러분 눈치 빠르잖아.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2차 부등식인데 마치 2차 방정식처럼 근을 구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x축과 만난 위치에 따라서 그쵸 답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x축과 만나는 위치라는 얘기는 부등식을 푼 게 아니고 이 방정식을 푼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되는 x값 1과 2. 그 1, 2가 결론은 이 부등호 양쪽 끝에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지만 실제로는 방정식 해가 부등식의 양쪽 끝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아래로 블록한다는 기준하에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는 구간이면 답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하네요. 우리 앞으로 이걸 줄여서 사이값이라고 할 겁니다.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값의 범위. 언제?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으로 풀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여기서 봤잖아요. 이 연습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한 겁니다. 이번에 밑에 거. 2차식이 0보다 커요. 그러면
답이 여기에요. 근보다 근의 양쪽 범위. 더 커지고 더 작아지는 범위. 더 큰 값, 큰 근인 2보다는 더 커지고 작은 근인 1보다는 더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이 큰 값보다는 더 큰 범위, 작은 값보다 더 작은 범위, 줄여서 큰 작작이라고 전문용어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용어입니다. 큰 작작. 네, 앞으로 여러분은 기억,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는 큰 작작이지. 그 큰의 기준은 큰 작작. 근이에요, 근. 근 두 개 중에 분명히 큰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걔보다는 더 큰 범위 또는 작은 값보다 더 작은 범위. 큰 작작으로 문제를 풀고 2차 시험보다 작으면 사이값. 단 아래로 볼록한 기준이다 보니까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꼭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때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음수면 안 돼요. 제곱 앞의 개수가 음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양변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되죠. 부등호만 반대로 바뀌지 다시 이 개념이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2차 시험보다 작으면 사이값, 2차 시험보다 크면 큰 작작. 아셨죠? 자, 이제부터 풀이는 단순합니다. 그냥 방정식처럼 푸시면 돼요. 방정식처럼 풀겠다는 얘기는 이 근구하겠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되네. x-1, x-2, 0보다 작거나 같다. 아하, 2차 시험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이게 근이 0 되는 값, 0 되는 값.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2차 부등식이지만 제곱 앞에 있는 것은 양수인 걸 확인하고 인수분해 시도한다. x-1, x-2. 0보다 크네? 아하, 이건 큰 작작. 이거 0 되는 값 1, 이거 0 되는 값 2. 2가 더 크죠? x가 큰 2보다는 더 커지고 또는 그리고 아니다. 이건 또는이죠. 큰 거보다 크면서 작은 거보다 작은 동시에 범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는이에요. 큰 작작 x는 1보다 더 작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차 부등식은 저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아, 근이 중요하구나. 저 방정식을 0 만드는 근의 위치를 가지고 저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자, 또 여기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니, 맨날 근이 이렇게 매번 2차 방정식이 매번 근이 두 개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은 인수분해 잘 되니 방정이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근거하시면 돼요. 어쨌든 핵심은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2차 시험보다 작다? 작은 근보다는 크고 x가 큰 근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등호 붙었으면 붙이고 없으면 떼시면 돼요. 근거하면 돼. x는 근의 공식 짝수죠? 짝수의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이거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 나왔고 x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면요? 큰 작작이죠. 큰 것보다 더 커 나왔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수분해 되면 고맙고 안 돼도 근의 공식을 근거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근이 두 개로 표현될 때는 어떤 그림이었죠?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걸 대표로 그리는 이유는 제곱 앞에 있는 게서 양수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라고 지금 우리가 푸는 게 시작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겠죠.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럼 근이 이렇게 두 개 발생할 텐데 아니 매번 2차 방정식 꼭 근이 두 개는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네. 근이 한 개이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근이 한 개인 거 봅시다. 이런 거. 근이 한 개라는 얘기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x-2의 제곱. 남은 건 이제 부등호 방향이에요. 이제부터는 약간의 그래프를 이해도 되는데 이거는 식으로 풀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0보다 크다고 칩시다. 0보다 커요. 그럼 생각해봐.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큽니까? 그러면 저 수가 양수이거나 저 수가 음수이거나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이 밑에는 제곱 밑에는 수가 0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이게 0이 될 때 언제죠? 2일 때요. x가 2만 아니면 글씨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x가 2만 아니면 됩니다 라는 뜻이죠. 어렵나요?
그럼 만약에 알고 보니 여기 등호가 붙어 있네. 그때는 0도 된다는 얘기네. 제곱해서 0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때는 모든 실수. 2도 포함 모든 실수. 방향이 반대예요. 어떻게 되죠? 이게 반대란 얘기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 x는 없다. 이 경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없다. 어차피 그럼 실수 아니고 허수를 구하면 되죠. 허수가 대소 비교가 돼요? 0이 커, i가 커. 또 미친 척 하지 마라. 이거 아니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긴가? 죽는다. 모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i가 커요, 마이너스 i가 커요? 모르는 거예요. i는, 그러니까 허수는 양음을 구분할 수 없는 실수가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대소 판단이 안 돼요. 따라서 부등식 같은 대소 판단을 물어보는 식은 실수 범위에서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실수 범위 안에서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이거 여기 등호가 붙었네? 그럼 어떻게 하죠?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지. 근데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있지. 그게 누구예요? 2. 부등식이지만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때는 답으로 나와요. x는 2인 경우만 성립. 이 부등식의 해는 요게 답이에요. x는 2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이게 식으로 풀어도 아까 말했지만 완전 제곱식은 식을 봐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능해요. 총 4가지 케이스. 완전 제곱식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 4개인데 부등호 방향 보고 대충 우리가 실수를 떠올려봐도 아,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이 되는 거니까 꼭 뭐 그래프 해라 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y는 x-2의 제곱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x축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위치 관계를 뻔히 알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2라는 위치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4가지를 물어봐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4가지를 물어본다면 일단 0보다 클 때, 제일 위에 있는 것. 이게 너무 지저분한가요? 네. 그냥 쓰면 될 것을 또 뭐 이렇다고 또 이러고 있다 또 나도 어? 그냥 썼으면 다 썼겠다 벌써. 아이고. 이렇게 총 4가지겠죠. 첫 번째 이 그래프 보고 포물선이 x축 위에만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포물선의 이 관계식은 실제로 이 포물선의 y좌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y좌표가 모두 양수인 걸 찾는 겁니다. y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 y좌표가 모두 양수인 것. 이건 안 돼. 나머진 다 돼. 따라서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테고,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0보다 커도 되는데 아까 안 된다고 했던 2도 답이 되고 전부 다 실수 전체. 밑에 것. 물어보죠.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아니, 나는 x축 아래로 내려가는 게 없는데? 그러면 해 없다.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아니, 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그럼 혹시 x축에 같긴 해? 라는 뜻은 x축과 맞나? 맞나. 언제? 2일 때 딱 맞나? 그럼 난 x가 2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는 보통 근이 이렇게 2개인 상태, 그 다음은 근이 1개인 상태였잖아요. 이번에는 근이 없는 케이스가 있겠죠. x가 안 만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0보다 크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분명히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죠. 판별식 음수가 된다는 뜻은 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근이 없다는 얘기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이 판별식이라는 식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잖아요. 걔가 음수이면 실제로 근이 없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근이 없는 케이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x수가 만나지 않는다.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수가 만나지 않는다. 공중에 붕 떠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물어봐요. 이 포물선, 너 혹시 언제 x축 위에 있어? 난 항상 모든 실수예요. 여기 등호 붙여요. 이 포물선, 너 언제 x축 위에 있어? 항상. 언제 같아? 같지는 않아. 근데 크거나 같다는 뜻은 커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큰 걸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라면 같지 않아도 답은 모든 실수죠. 반대가 돼요. 이 포물선, 너 혹시 x축 아래로 내려가? 아니? 그러면 x의 범위나 x 값을 구하는 게 부등식의 해인데 다음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위치관계나 해가 없다는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죠? 없는 거죠.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풀시오 그러면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판별식 0보다 큽니까? 두 번째 판별식 0과 같습니까? 세 번째는 판별식 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얘는 실근이 2개, 교점도 2개. 얘는 교점이 1개. 얘는 교점이 없다. 그럼 교점이 있을 때는 이걸 떠올린다. 이 그림을. 교점이 1개일 때는 이걸 떠올린다. 교점이 없을 때는 이 그림을 떠올린다. 그래서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가 답이다. 그래서 큰 작작이다.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 그럼 여기가 답이다. 사이값이 답이다. 여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얘 빼고 전부 다다. 크거나 같다. 전부 다다. 작다. 포물선이 x 아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만 답이 된다. 이거는 무조건 뭐만 답이 되죠?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만 답이 돼요. 답이 둘 중 하나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나 모든 실수이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 그래서 2차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커도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 해 없다. 작거나 같아도 해 없다. 아셨죠? 이렇게 앞으로는 2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뭐 식이 없는데요? 저 식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식을 어떻게 구하죠? 묶어도 됩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6번에서 말하는 거는 포물선 이거 말해요. 이 포물선. 이 포물선이 0이란 뜻은 이 x축을 말하잖아요.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 물어봤으니까 여긴 거죠. 답은 a가 큰 작작 x가 b보다는 크다 또는 x는 a보다 작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a,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도 답을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죠. 일단 포물선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요. 여기요. a 이상 x는 b 이하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위치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또 2차 부등식을 풀으려면 보통 근 2개 있다면 큰 작작 사이값이니까 인수분 해줬네? 고맙다. 얘가 0이 되는 값 근 1 얘가 0이 되는 값 근 4 근데 2차식이 0보다 크면 선생님이 큰 작작이라고 했어. 크면 큰 작작 알겠죠?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작 2차식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거 반대 사이값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2차식 0보다 크니까 큰 작작이네. 등 없으니까 x가 4보다 더 크다. 또는 x가 1보다 더 작다. 이렇게 풀면 땡 하고 되는 거죠. 왜? 이거 분배하면 x제곱 앞에 뭐 붙어요? 마이너스 붙잖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것 작게 반대로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가로 아래에서 음수 하나를 바깥으로 빼줘요.
이렇게 빼면 앞뒤 순서가 바뀌겠죠. 이렇게. 음수를 넘겨줘야 돼요. x-1, x-4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하시면 돼요. 이 차이 전부 다 작네? 사이값. 이게 답이 된다. 저런 것만 조심하시면 특별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2차 부등식의 기본 베이스는 인수분해입니다. 물론 근이 두 개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근데 제곱 앞에 음수네? 조금 꺼적지근하죠? 양변의 음수를 나눕시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돼요.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제곱만의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한다.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얘 근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얘 근이 되는 값 2분의 1. 2차식 0보다 크니까 큰 작작. x는 2분의 1보다는 크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지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심심한데?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뭐부터 해야 되죠? 건방지죠. 이게 굉장히 건방진 놈이 앞에 좀 짝대기 들고 있잖아. 건방진 자식.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2x-1의 전체 제곱은 이때는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식으로 풀어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그래프 안 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그렇죠? 얘는 모든 실수. 어떤 수가 와도 0, 양, 어떤 게 와도 전부 다 제곱하면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0 이하네요. 네.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근데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얼마죠? 2분의 1. 이 정답은 x는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잠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부호를 잘못 보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음수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 이걸 풀란 뜻인데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가. 거기서 빨리 판단해야 돼.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근을 구하면 근이 나타나는 케이스. 루트를 가지고 있는 근이 케이스. 아니면 실제로 실근이 없는 케이스. 이게 만약 근이 두 개라면 답은 큰 작작으로 풀면 되죠. 근데 근이 없다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 빨리 순서는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인수분해 시도하지 마시고 판별식을 먼저 써보세요. 판별식. x 앞에 짝수네?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잖아요. 근이 없는 케이스예요. 근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떠올리라고 그랬잖아. 근이 없으면 그림이 이거밖에 안 된대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근이 없다고? x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케이스예요. 아래로 블록하는데 x가 안 만나려면 공중에 부웅 떠있는 이 케이스겠죠. 얼마나 떠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만나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큽니다 라는 뜻은 포물선이 x축 위에 있을 때 x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는데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포물선은 x축 위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는 모든 실수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혹시 문제가 이게 부등호가 반대였다면 그때는 포물선이 x축 아래에 있을 때 언제입니까? 이 포물선은 x축 아래로 내려갈 리가 없죠.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일단 인수분해 시도하세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빨리 판별식을 먼저 판단하세요. 해가 있네? 없네로. 판별식보다 크네? 그러면 아까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해가 루트가 나오는 꼴로 큰 작작 사이값을 풀면 되고 이건 해가 없는데? 그러면 딱 이 그림만 떠올리시면 딴 건 떠올리실 필요 없어요. 딱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포물선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나 0보다 크나 같다는 무조건 모든 실수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해가 없다. 둘 중 하나로 답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나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가로 풀어주고 그냥 동량 처리하고 다 0 빼고 다 좌변 넘겨야 되는 겁니다. 제곱합행 있는 계수 양수 만들면서 우리 앞쪽에 풀었던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0보다 크다 작다로 해야 되지. 이렇게 오른쪽에 뭐 숫자나 문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이항시켜서 앞쪽처럼 정리하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파트는 이것도 위에 개념이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은 우리가 앞쪽에서 다 배운 거예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어떤 x가 2차식이야? 근데 어떤 x가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가져요. 그럼 얘의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이거 참 많이 했다 우리.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단 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 2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전체 식에다가 이렇게 2, 3, 마이너스 5 이런 거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죠? 얘도 그래요. 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2차 부등식이 다음처럼 나와야 된답니다. 사이값이네? 2차 부등식 범위가 사이값이라는 얘기는 아하 2차식이 0보다 등 없으니까 작다는 뜻이구나. 근데 그 2차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요렇게 네모 세모가 근이면 요렇게 2차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근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근이 안 나와 있는데? 근 어디 있어요? 얘네가 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로 구분했으니까 얘가 근이에요. 얘네가 근. 마이너스 3과 1이 근이네? 그럼 이제 얘처럼 똑같이 x제곱 두 근을 더해 마이너스 2 부호반대 플러스 2x 두 근을 곱해 마이너스 3 제곱에서 1이래 1이면 여기다 이렇게 1, 2면 2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1은 뭐 곱하나 만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2차식 0보다 작다 이게 답이다 하는 거죠. 이런 해가 나오기 위한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모양은 이랬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얘네가 근데 큰 작작이잖아. 큰 값보다 더 크고 작은 값보다 더 작은 큰 작작이니까 이거는 2차식이 0보다 큰 케이스. 근데 등호가 붙었네요. 그럼 이거 등호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근데 그 2차식은 2랑 4를 근으로 갖는다.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 근의 곱 이렇게 끝났네요. 혹시 제곱의 개수가 2라면 저 여기만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체 식에 이렇게 2를 곱해주는 케이스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되죠. 똑같은 문제잖아요. 뭐 A, B로 써 있을 뿐이지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다음 2차 부등식 풀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네? 답이 뭐야? 큰 작작. 얘네가 근이네. 6과 1이 근. 그럼 x제곱 두 근의 합 7 부호 반대 두 근의 곱 큰 작작 이렇게 끝. 그럼 A는 마이너스 7 B는 6 이해되죠? 네. 괜찮니?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 선생님 얘가 근이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런 거 써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 B는 6 그래도 되고요. 근과 계수관계를 써도 됩니다. 자, 이런 거가 이제 앞에 이제 제곱이 붙었죠. 똑같은 내용인데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데 앞에 제곱 때문에 조어 처리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식이 0보다 크나 같으니까 큰 작작이지. 따라서 A 값은 양수일 거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서 사이값이 답이 되겠죠. 그럼 그 A가 양수이면서 근을 이렇게 가져야 되네? 그렇죠? 그럼 저 2차식은 x제곱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플러스 2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 이 앞에 뭐 붙어요? 양수 A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큰 작자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분배하죠. a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8a 이렇게. 그럼 여기를 맞추면 a 값이 나오잖아요. a 값은 2. a 값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 값은 4. 이렇게 a, b가 구해집니다. 할 수 있죠? 과제는 말한 대로 60, 100, 뭐죠? 웬 68? 68이 어디서? 아, 이거 문제 보이구나. 136가지의 과제입니다. 페이지 136.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있어요. 기본 유형. 여기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면 이게 첫 페이지 다 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는 다 하시고 세 번째 페이지는 아니에요. 두 번째 페이지는 10번까지 하시면 돼요. 11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11번부터는 놔두세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그렇게 과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습니다.